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이승용 감독과 시즌 중에 최대 3년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SSG는 오늘 광주 기아 타이거즈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이승용 감독과 2026년부터 최대 3년 총액 18억 원에 재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애틀란타의 김하성이 이적 후 첫 경기에서 멀티히트로 활약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미국 원정 평가전을 앞두고 국외 출생 혼혈 태극전사 옌스 카스트로프가 동료들과 본격적으로 발을 맞추기 시작한 가운데 대표팀 주장은 손흥민이 계속 맡게 될 전망입니다. 대표팀 관계자는 손흥민을 포함해 선수들과 면담을 거쳤고 주장은 여전히 손흥민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OK저축은행이 부상으로 낙마한 젤베를 대신할 아시아쿼터 선수를 확정했습니다. OK저축은행은 아시아쿼터 대체 선수로 호주 국가대표 출신의 미들블로커 트렌트 오데이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베테랑 미드필더 일카이 균도안이 맨체스터 시티와 다시 작별하고 튀르키예 갈라타사라이 유니폼을 입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균도안을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계약 기간은 2026-2027 시즌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KBL은 시범 경기처럼 열리는 오픈 매치데이 2경기의 시간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계방송사 편성 사정에 따라 오는 21일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열리는 창원 LG와 부산 KCC의 경기는 오후 4시 30분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겨졌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서울 SK와 서울 삼성의 경기가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30분으로 미뤄졌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부터 잔여 경기 일정에 들어간 프로야구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이야기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현재 팀 순위부터 짚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경기 상황 정리해보도록 하죠. 네, 여전히 LG 트윈스가 독주 체제를 좀 굳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일한 6할 승률로 현재 선두를 질주 중입니다. 하나이글스가 5경기 반 차이로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 뒤로는 또 순위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SSG 랜더스가 현재 3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 2위 하나이글스의 승차는 8경기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부터는 여전히 또 중위권 혼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삼성 라이온즈가 SSG 랜더스를 반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고요. 롯데 자이언츠가 또 삼성 라이온즈를 반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 위즈가 또 롯데 자이언츠를 반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 4, 5, 6위까지가 모두 반경기 차로 몰려있는 모습이고요. 7위 NC도 한 경기 차로 KT를 추격하고 있고요. 8위 기아 그리고 9위 두산, 10위 키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경기를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네. 기아가 좀처럼 올라오질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는 무려 이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21점이나 실점을 하는 네. 정말 이번 시즌 당연히 최다 실점에 약간 불명예를 쓰게 됐는데 선발이었던 김도현 선수 초반에 조금 호투하는 것 같았는데 이 한 번 치고 오는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면서 5이닝 7실점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올라온 투수들이 줄줄이 좀 문매를 맞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한재승 선수 그리고 어제 처음 정식 선수로 전환
전환되면서 1군에 올라온 이성원 선수 같은 경우는 아웃 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잔여 경기 가을 야구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한 달은 불펜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기아가 내일 선수 외에는 마땅한 선발 투수가 없는 상황에서 불펜마저 흔들린다면 좀 마운드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됩니다. 네. 자, 그 믿고 맡기는 내일이 오늘 선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SS 상대로도 괜찮은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현재 기아와 SSG의 광주 경기 6회 초 SSG가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일 선수가 올라오면서 사실 오늘 같은 경기는 기아가 잡아야 합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현재 SSG가 2대1로 리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기아가 1회에 이제 최용호 선수의 희생 플라이로 이제 점수를 먼저 이제 뽑아냈는데 2회에 곧바로 SSG가 조형우 선수의 적시타로 한 점을 이제 또 따라 붙었고요. 네. 이어서 3회에 이제 또 조용우 선수가 또 한 번 이 내일 선수를 공략을 하면서 안타를 때려내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내일 선수가 오늘 5이닝을 채우긴 했습니다만은 삼진을 5개 잡고 안타를 10개를 맞으면서 그러게요. 예, 오늘 좀 이제 상대 타선에 좀 많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은 마운드에서 내려간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아 타선도 좀 폭발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은 좀처럼 뭔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어가면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그 SSG 같은 경우에는 마운드의 팀이잖아요. 맞습니다. 선발도 좋고 불펜도 좋고 확실히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SSG가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선발진에서는 앤더슨 선수. 앤더슨 같은 경우도 이제 올 시즌 지금 26경기에 나오면서 149와 3분의 1이닝 던지면서 탈삼진 200개를 넘기고 있거든요. 폰세만 아니었다면 거의 원탑 에이스가 아니었을까 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앤더슨이 8월 이후에는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0점대입니다. 와. 거의 완벽한 투구를 선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8월 MVP도 유력한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중간계 투진에서는 이제 40살을 넘긴 노경은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노경은 선수가 지금 2023년에 30홀드, 2024년에 38홀드에 이어서 올 시즌에도 20개 넘는 홀드를 추가하면서 지금 100홀드, 팀 통산 100홀드를 이제 넘긴 상황이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팀 최다 홀드 기록인 정우람 선수의 128개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승용 감독과의 또 재계약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2026년부터 시작해서 최대 2년 플러스 1년 해서 총액 18억 원까지 연장될 수 있는 계약이 될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SSG 구단 측에서는 청라돔 시대, 소위 말하는 청라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이승용 감독과의 재계약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했다. 이런 내용을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장 계약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SSG가 완전하게 포스트 시즌 확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상당히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장 계약 이유를 꽤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이 저는 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들여다봤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렇죠. SSG가 이제 밝힌 그 연장 계약 이유가 시즌 중 재계약을 통해서 리더십을 한층 안정시키고 또 선수단이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라는 게 이제 가장 또 주된 이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네. 뭐 이뿐만 아니라 이승용 감독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팀 리빌딩 과정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이제 SSG의 미래에 상당히 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또 미리 이렇게 내다봤다는 점에서 일단은 굉장히 이승용 감독에게 힘을 실어준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일단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또 좀 이어지지 않나 하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렇게 SSG와 함께 시즌 후반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 삼성인데요. 네. 어제는 하루 쉬었고 네. 오늘은 키움을 만났습니다. 네, 홈에서 이제 만나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시즌 중반에 8위까지 처질 정도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네. 반등의 계기가 역시 후반기 들어서면서 김재윤 선수를 필두로 해서 불펜진이 좀 굉장히 안정화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또 이제 타선에서는 중심 역할을 구자욱 선수가 또 잘해주고 있거든요. 최근 10경기에서 타율이 거의 4할에 가까울 정도로 맹타를 또 휘두르고 있고 역시나 이 홈런왕인 르윈 디아즈의 또 홈런 레이스도 어떻게 보면 팀 타선의 핵심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과 키움이 맞붙고 있는데 근데 지금 경기 양상은
이런 삼성의 상승세와는 심지어 홈에서 특히나 강한 삼성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 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오늘 키움 선발 투수로 올라온 하영민 선수 역대 이 삼성과의 경기에서 지독한 뭔가 이 포비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통산 삼성 상대로 21경기에 나와서 1승 6패 평균 자책점 7.77로 상당히 좀 부진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영민 선수의 이 투구 내용이 과연 어떨지 상당히 좀 관심을 모았는데 이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뭔가 작정하고 나온 듯이 삼성 타선을 상대로 5와 3분의 2이닝 동안 3탈3진 3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서 윤석원 선수에게 마운드를 넘긴 상황이고요. 철저하게 이제 삼성 타선이 이제 공략을 당한 사이에 키움이 이제 석점을 뽑아내면서 현재 7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원정팀 키움이 3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키움이 굉장히 또 이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이제 가끔씩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정말 갈 길 바쁜 삼성을 상대로 키움이 제대로 이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SSG 삼성의 자리를 내주고 어느덧 가을 야구 5위로 떨어진 롯데의 경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가을을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KT와의 대결이에요. 네, 5, 6위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 순위가 또 바뀔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는 역시나 이 선발로 나선 감보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 체력 이슈를 좀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거든요. 감보아 선수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데뷔를 선보였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달 2일부터 시작해서 최근 들어서는 최고 구속이 시속 150km 중반 이상을 오르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8월 등판했던 4경기에서 승리 없이 3패만 있었고 평균 자책점도 3.80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 전에 워낙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시작하자마자 3실점을 허용하고 시작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방금 전에는 장성우 선수에게 또 솔로 홈런을 허용하면서 현재까지 이제 4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에서는 손호영 선수가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경기는 KT가 4대 2로 롯데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KT의 이번 주는요. 계속해서 힘든 상대를 만나는 일정입니다. 정말 숨막힙니다. KT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어제 NC를 상대를 했고요. 오늘 롯데와 지금 상대를 하고 있고 내일도 홈 경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상대 팀이 LG 트윈스입니다.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제 금요일 날, 그러니까 5일 날 오후에는 이제 광주로 넘어가서 기아를 상대하는데요. 모두 지금 아무래도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과의 지금 맞대결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쉬운 경기가 하나도 없는 이번 이제 주중 3연전과 또 주말까지 지금 이어지는 그런 일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잔여 경기가 적은 게 좋을까요? 많은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전반기에 비해서 좀 후반기 때 전력 보강이 된 팀 같은 경우 잔여 경기가 많은 것이 좀 뭐랄까 분위기 전환에 유리할 것이고 반대로 조금 선수들이 지쳤다든가 선수들이 이탈이 많은 팀의 경우에는 잔여 경기가 적은 것이 선수들 체력 회복에 좀 도움이 되겠죠. 참고로 롯데 같은 경우는 이 잔여 경기 일정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거다. 왜냐하면은 다른 팀들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제 상황을 봐야 한다라는 이제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내일 휴식을 롯데는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에 5강 역시나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SSG와 2연전을 치르게 되고요. 또 일요일 날 휴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좀 로테이션의 변화를 줘가면서 에이스 카드들을 좀 불펜에 투입할 수도 있는 총력전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롯데 쪽에서 실점을 하나 더 했네요. 이제 점수가 5대 2까지 벌어졌습니다. 감보아는 마운드에서 내려온 것 같고 최준용 선수가 올라온 것 같네요. 네, 안현민 선수가 또 적시타를 터뜨렸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총 4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한 경기가 열리고 있죠. 대전에서 진행 중인 NC와 한화의 경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이 경기에서 또 가장 주목하던 기록이 있었죠. 맞습니다. 한화 폰세 선수가 한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을 과연 세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관건이었던 그런 경기였는데요. 결국은 폰세가 새 기록을 달성해냈습니다. 6회까지 7피안타 2볼넷 삼진을 8개를 잡아내면서 총 올 시즌 228개의 탈삼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 당시 두산에서 뛰었던 아리엘 미란다 선수의 225개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을 넘어섰고요. 네. 현재 또 폰세 선수는 이 개막 또 17연승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 좀 NC가 오늘 2회 초에 먼저 석점을 뽑아내면서 폰세가 오늘 좀 올 시즌 첫 번째 패배를 당하는 거 아니냐, 약간 좀 이런 그렇죠. 네. 그 시선들이 있었는데 곧장 한화가 점수를 또 따라 붙었고 결국은 현재 7회 초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한화가 5대 3으로 승부를 뒤집은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개막 연승 기록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하나 입장에서는 또 그 엄삼백 선수가 다시 1군에 복귀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확대 엔트리가 9월부터 시행되면서 다양한 2군 선수들이 이제 1군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역시나 이 엄상백 그리고 안치용 선수의 1군 복귀가 좀 관심을 모았습니다. 엄상백, 안치용 두 선수 모두 어떻게 보면 좀 이적해 와서 현재 한화에서 활약이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김경문 감독이 또 특유의 그 뭐랄까요, 믿음의 야구를 시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화가 가을 야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큰 무대에서는 결국 엄상백, 안치용 선수를 중용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부활이 하나로서는 좀 절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하나를 상대하고 있는 NC도 역시 지금 중위권에 아주 깊게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5강에 지금 한 게임 반 경기 차 현 7위를 달리고 있는 NC 다이노스인데요. 아직까지 당연히 5강 경쟁에서 지금 물러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가장 많은 24경기를 남긴 상황입니다. 때문에 NC에게는 좀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NC 입장에서는 뭐 이 구창모 선수의 컴백이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으로 들릴만 하겠는데요. 상무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올 시즌 초에 어깨 부상을 입었고 또 전역 후에도 7월 달에 이제 왼쪽 팔꿈치 뭉침 증상으로 다시 이제 재활을 이제 매진을 했던 이 구창모 선수였는데 오는 7일 기아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허. 만약에 이제 이 경기에 이제 공식적으로 등판을 하게 된다면은 2023년 9월 27일 그때도 이제 공교롭게 상대가 기아였는데 그러네요. 기아전 이후에 711일 만에 1군 경기에 나설 예정이고요. 구창모 선수가 또 과거에 2020년에 NC가 우승을 했었을 당시에 또 큰 역할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NC 마운드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메이저리그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재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메이저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김하성 선수의 갑작스런 이적 소식이 눈길을 굉장히 크게 모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뛰고 있던 김하성 선수가 웨이버 공시 이후에 웨이버 클레임을 통해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로 이적하게 됐는데요. 이번 이적 같은 경우는 브레이브스가 내야 보강이 좀 절실한 상황이었고 높은 몸값에 대한 좀 부담감을 호소했던 템파베이와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영입이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일단 지금 복귀한 이후에 24경기에서 타율이 2할을 푼 4리였거든요. 홈런이 2개 있긴 했습니다만 타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가을 야구가 조금 쉽지 않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고액 연봉의 선수들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특히나 이 브레이브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같은 경우는 전통의 강호로 유명한 팀인데 이번 시즌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올 시즌 4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 유격수 포지션을 맡고 있는 올란도 아르시아 그리고 닉 앨런, 이루수인 아지 알비스까지도 전반적으로 타격이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도 김하성 선수가 와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확실히 이제 그 두 팀의 상황을 보면은 좀 김하성 선수의 이적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현재 뭐 김하성 선수가 아까 정현우 PD가 이야기했듯이 이 템파베이에서는 고액 연봉자, 팀 내 연봉 1위였거든요. 현재 또 템파베이가 스몰 마켓 구단으로서 특히나 지금 홈구장이 지금 허리케인 피해 때문에 임시구장을 사용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좀 팀 정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일찌감치 이제 다음 시즌 준비에 매진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애틀랜타와 어떻게 보면은 이해관계가 이제 잘 맞아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전격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됐는데 이
브라이언 스니커 이 애틀랜타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하성 선수에 대해서 멀리서 그를 좋게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김하성 선수가 또 내셔널리그에서 또 이제 샌디에고에서 이제 뛰어섰을 그렇죠. 때 네네. 애틀랜타와 또 자주 붙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감독이 김하성 선수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또 많이 눈여겨봤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당장 또 오늘 그 애틀랜타의 경기에서 이 김하성 선수가 선발 출장을 했거든요. 네. 지금 아직 시즌이 이제 좀 막판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김하성 선수가 이 애틀랜타의 이제 유격수 뭐 이제 다른 포지션을 또 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유격수를 맡으면서 한 축을 맡을 것으로 아주 상당히 기대하는 그런 좀 시선은 많습니다. 네. 사실은 김한성 선수가 이제 갑자기 애틀란타로 간다고 했을 때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 예, 특히나 이게 부상 소식 이후에 나온 뉴스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막상 말씀하신 것처럼 첫 경기마다 바로 선발로 투입됐고 멀티히트를 때려냈습니다. 네. 오늘 4타수 2안타를 기록을 했는데요. 김하성 선수를 이제 주전 유격수로 활용하겠다라는 방침을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7회 초에 또 너클 커브를 공략해서 타구 속도 시속 약 164km에 굉장히 네. 잘 맞은 안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9회 초에는 또 이제 내야 안타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현재 메이저리그 팀들 중에서 유격수 포지션의 OPS가 전체 최하위입니다. 그 정도로 유격수 포지션에서의 어떤 공격력에 대해서 갈증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는 한동안 좀 유격수로 출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애틀란타 현재 팀 성적은 어떤가요? 현재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 아까 정현우 PD가 잠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애틀랜타가 보통 1, 2위를 다투는 그런 그러니까요. 팀이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62승 77패, 승률 4할 4푼 6리에 그치면서 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이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2위 뉴욕 매츠와 승차도 13게임이나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좀 올 시즌 이 포스트 시즌 진출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LA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도 1군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이 대주자로 교체 투입이 됐는데요. 9회 초 공격에서 미겔 로하스의 대주자로 이제 출전을 해서 후속 타자였던 오타니 쇼에 의해 또 대형 2루타 때 득점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김혜성 선수가 오랜만에 1군에 합류하긴 했는데 이 합류하는 과정이 또 쉽지가 않았어요. 현지 매체 인터뷰에 따르면은 항공편 연착 때문에 환승편을 놓치게 돼가지고 거의 15시간 가까이를 공항에서 기다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메이저리그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아마추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김혜성 선수가 좀 당황스러웠을 법도 한데 어쨌든 다시 1군 로스터에 복귀해서는 좋은 활약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메이저리거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인데 8월에 괜찮았거든요. 그랬죠. 네. 9월 시작은 어떤가요? 9월 시작도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7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고요. 3타수 2안타 1볼넷 1득점으로 좋은 활약 펼쳤습니다.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에 이 양 팀 간의 이 벤치 클리어링 상황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럼에도 이정우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9월에도 이정우 선수의 상승세 일단 지금 초반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메이저리그도 역시 그 가을 야구 시즌이 다가오니까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 중에서 포스트 시즌을 뛸 수 있는 팀과 선수 누가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뭐 김혜성 선수의 다저스는 유력해 보이고요. 김혜성 선수가 승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정우 선수는 주전이긴 합니다만 현재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최 5위에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3위에 있는 뉴욕 매츠와의 경기차가 5경기 차이기 때문에 한번 페이스를 좀 크게 끌어올리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스포츠 이슈들이 눈길을 보았을까요? 네, 지난 주말에 이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이제 네. 막을 내렸는데요. 안세영 선수가 아쉽게 여자 단식 동메달로 마쳤습니다만은 서승재, 김원호 이 두 이제 선수가 남자 복식에서 정상에 오르면서 한국 배드민턴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모레부터 8일 동안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대회를 치르는데요. 16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 또 참가하려는 선수들이 속속 입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메이저 테니스 대회 US 오픈이 이제 지금 4강에 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까지 지난 한 주 사이에 있었습니다. 네. 자, 뭐 배드민턴 하면은 안세영 선수가 1200회를 맞았는데
여기서 경기를 내주는 걸 보고서 네. 진짜 승부는 누구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안세영 선수가 페이스가 워낙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어떤 경기 운영이 조금 악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또 이제 경기 후에 인터뷰가 또 있었거든요. 연달아 좀 일본 오픈, 중국 오픈에서는 천이페이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이번 게임에서는 이제 좀 실점 상황을 만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또 특이한 게 천이페이도 결승에서 무너졌어요. 천이페이도 결승에서 이제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에게 2대 0으로 패배하면서 뭐랄까 안세영, 야마구치, 천이페이 세 선수가 물고 물리는 각축전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절대 강자는 없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뭐 안세영 선수는 아쉽게 됐습니다만 또 세계 1위 해낸 팀이 있죠. 네, 이 서승재 김원호 선수의 기세가 정말 대단한데요. 네. 결승에서도 40분 만에 경기를 끝내면서 배드민턴 세계 선수권 대회 남자 복식 정상에 올랐습니다. 또 서승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2023년 대회 강민혁 선수와 또 이제 조합을 이뤄서 이 종목 금메달을 또 따냈기 때문에 대회 2연패를 달성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과거에 박주봉, 김문수, 김동문, 하태권, 또 이용대, 정재성 이렇게 이어졌던 한국 남자 복식의 황금 계보가 또 이렇게 김원호, 서승재 선수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그런 좀 의미 있는 이번 세계 선수권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김지한 예. 기자가 미리 취재하셨다고요? 네, 지난달 중순에 제가 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가서 양궁 대표팀 취재하고 왔고요. 당시에 이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경기장과 같은 분위기에서 실전 훈련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선수들 분위기는 꽤 괜찮았습니다. 여자 대표팀 주장 강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웃는 단체전에 특히나 꿈꾼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이 눈여겨 봐달라라는 또 팬들한테 좀 당부했던 그런 말도 있었는데요. 참 그 이후에 사실 좀 안타까운 일들이 이 양궁 대표팀에서 안팎에서 있었습니다. 네네. 작년 이 남자 대표팀을 이끌었던 이 박성수 감독이 갑작스럽게 별세를 했었고요. 네. 여기에다가 또 이제 SNS 관련 이제 국가대표 선수 논란이 또 이제 있었었는데 어쨌든 이런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대표팀이 홈에서 열릴 이번 대회에서 리커브에서는 이제 작년 파리올림픽 못지않은 성과를 또 이제 컴파운드는 또 LA 올림픽부터 이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는데 네. 이 종목에서도 이번에 좋은 성과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대표팀 명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남자부 같은 경우는 파리올림픽 선수들이 모두 다시 나옵니다. 네. 김우진, 김재덕 그리고 이우석 선수까지 출전을 하고요. 여자부는 조금 바뀌었지만 다 아시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임시현 선수 압도적인 성적을 가지고 있고 강채영, 안산 어떻게 보면 도쿄올림픽의 선수들이 다시 한번 이 세계 양궁 선수권을 빛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우리가 그 농담처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계 선수권 대회보다 올림픽보다 더 어려운 게 국가대표 선발전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참 계속해서 통과하는 이 선수들 보면 대단합니다. 정말 이번에 대단합니다. 선전을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